첩첩이 들어찼던 건물들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린 믿기지 않은 사실. 같은 경복궁이 돼 다른 모습의 경복궁. 그곳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392년) 새로운 왕조를 연 태조 이성계는 한양 도성 계획에 들어갑니다. 유교 원칙에 따라 좌우로 종묘와 사직을 두고 그 중심에 궁궐을 세웠습니다. 왕과 왕비, 왕실 가족이 생활하는 거주 공간을 궁궐 가장 안쪽에 두고 그 앞으로 왕이 신하들과 더불어 정치를 행하는 공간을 구성. 가장 바깥쪽인 외조에는 조정의 관료들이 집무하는 관청을 배치함으로써 효율적이면서도 위험이 느껴지는 궁궐을 완성했습니다. 주요 전각을 일직선 상에 배치한 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높은 월대 위, 근정전에 놓인 왕의 자리. 신하들을 내려다보는 위치를 넘어 더 멀리 왕의 시선이 향하는 곳. 궁궐 너머 그곳엔 백성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왕조인 조선이 새로 창업할 만하다라고 하는 이제 근거들을 이제 마련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이제 하게 됩니다. 건물의 이름을 지어 올리면서 그 이름을 지은 뜻을 설명할 때 중요한 정치 이념들을 근거로 해서 이름을 이제 지어 올리게 됩니다. 부지런해야 할 바를 정확히 살펴 정사에 임하라. 일의 옳고 그름을 거듭 생각해 정사를 펼쳐라. 그리하여 왕의 큰 덕이 온 나라를 비추리라. 경복궁은 조선의 이상을 담은 궁궐이었습니다. 으뜸 가는 궁궐, 제1의 궁궐, 임금이 임호한다면 을의 이 궁궐에 우선 임호하는 궁궐, 그거를 가리켜서 법궁이라고 그랬고요. 법궁에 대해서 또 하나의 예비적인 궁궐,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임금이 이어할 수 있는, 옮겨가서 활동할 수 있는 궁궐을 이궁이라고 그랬습니다. 언제나 경복궁이 존재하던 시절에는 경복궁은 의당 법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경복궁은 궁궐, 그러면 경복궁 이렇게 인식되는 법궁의 지위를 놓치지 않는 이 수도 한성부의 가장 중요한 공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으뜸 궁궐인 만큼 조선 왕실의 행사를 담은 그림 속에서도 경복궁은 종종 등장합니다. 1535년에 열린 연회 그림 속 근정전. 그런데 1767년 근정전 의뢰 기록화엔 어찌된 일인지 건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16세기 말 1592년에 일어난 이제 임진왜란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임진년에 일어났다는 뜻이고요. 결국은 1592년서부터 7년간 이 땅에서 일어났던 그 전쟁 기간 동안에 이제 전 국토가 유린되고 폐허가 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한양 도성에 있었던 궁궐들도 모두 방화에 의해서 불타서 이제 소실되게 됩니다. 불타버린 경복궁엔 왕이 머물 수 없었습니다. 무너진 성문과 경회루 기둥만이 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270여 년. 왜 조선은 경복궁을 다시 짓지 않았을까요? 유교적 그 이념 중에서 전략과 건박, 임금이 사치하면 안 된다. 그건 망하는 길이다. 그래서 특히 임금이 사는 집, 의복, 음식 이런 거에서 먼저 절검을 솔선수범해야 나라가 잘 다스려진다. 이런 논리를 굉장히 강하게 받아들이고
또 실천하는 노력을 보였어요. 그래서 궁궐 전체를 다시 짓는 공사는 벌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라졌던 근정전이 더욱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역사에 다시 등장합니다. 고종 5년 1868년의 일입니다. 신정왕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흥선대원군은 선대 어떤 왕도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경복궁 중건을 단행합니다. 공사기간 41개월. 참여한 인력만 565만여 명에 달하는 대공사였습니다. 그리고 1868년 마침내 왕이 경복궁에 돌아옵니다. 고종대에 중건한 경복궁은 역사에서 가장 웅장한 규모였습니다. 그 면적이 14만여 평. 궁성 둘레만도 만여 척, 약 3km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건물 수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칸수로 총 7,500여 칸, 500여 동의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찼습니다. 정각들의 규모 또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화려해졌습니다. 세도 정치로 무너졌던 왕실의 권위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조선왕실 부활의 꿈을 담은 이 웅장한 경복궁은 그러나 곧 비극을 맞고 맙니다. 경복궁 최악의 순환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895년 10월 8일) 새벽, 경복궁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낭인들에 의해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면서 경복궁은 지어진 지 불과 30여 년 만에 다시 빈 궁궐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인을 잃은 경복궁은 폐허로 변해갔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1910년 어처구니 없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경복궁에 큰 공원을 건축하기 위해 전각을 뜯어 경매에 내놓고 그 값을 매겨 팔아버렸다는 기사. 게다가 이미 4천여 칸은 헐어 없애버린 상태였습니다. 일제시대 신문에 보면 공고가 나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무성궁의 무성 건물, 뭐 우선 정각 아니면 행랑채까지 포함해서 뭐 몇 칸을 이제 불화한다. 그러면 이제 공고를 내면 그것을 사겠다고 이제 나서겠죠. 매도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나눠서 가지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는 일본으로 간 건물도 있고 또 국내에 민간에 불화된 건물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해체가 됩니다. 일제의 의도는 무례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선왕들의 어진을 모시고 제를 올리던 선원전은 방문사라는 절의 창고가 되었습니다. 2등 방문, 이토 히로부미를 기리는 사찰이었습니다. 문묵과 과거 시험을 치르던 육문당과 육무당은 전쟁에서 죽은 일본 병사들의 납골당으로 전락했습니다. 비영각은 더 비참했습니다. 왕조를 이을 세자가 진물을 보던 정각은 당시 유행하던 요정으로 쓰였고, 세자와 세자빈의 처소였던 자선당은 일본으로 팔려간 뒤 관동 대지진으로 전각이 모두 소실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917년 창덕궁에서 발생한 화재는 그야말로 일본의 계략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창덕궁 정각을 수리한다는 빌미를 내세워 왕과 왕비, 대비가 머물며 생활했던 경복궁의 주요 전각들을 거리낌 없이 허물어 갔습니다. 고종이 외국 사신을 접견했던 외교 공간 흥복전도 화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뜯겨져 나간 정각들의 위치입니다. 경복궁 내전을 싹 비워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일제강점기 팔려가고 헐리며 사라져버린 전각의 수가 무려 356동, 중건 당시 규모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비워버린 경복궁에서 일제는 일본의 선진 문화와 국권 침탈의 정당성을 선전하는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반드시 경복궁이어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일제로서는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죠. 그걸 궁궐로 존중하고 인정할 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어느 건물이 들어섰다는 것을 포함해서 더 중요하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본질과 기능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궁궐로 보지 않고 그거를 무슨 행사장, 자기네 필요한 뭐 박물관 전시장 이런 거로 썼다는 데 있거든요. 일제의 경복궁 지우기는 계속됐습니다. 경복궁에선 연이어 대규모 전시 행사가 열렸습니다. 조선 박람회장 안내도에 그려진 경복궁은 이곳이 궁궐이라 짐작하기도 어려울 지경입니다. 조선의 상징 경복궁은 일제의 우월함을 과시하는 배경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1916년) 텅 빈 경복궁에서 조선 총독부 신청사 건립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의심스럽습니다. 1915년 공진회 때 전시회장이 들어섰던 자리에 조선 총독부 청사가 그대로 들어선 것입니다. 위치뿐만이 아닙니다. 높이는 4층 높이의 중앙에 이렇게 돔이 있는 뾰족한 이게 있는 그런 건물이고, 그 너비 폭은 앞에서 어느 정도 거리에서 보면 경복궁이 완전히 가려지는 그런 크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 총독부 청사는 그냥 우연히 그렇게 쓴 게 아니라 치밀한 계산에 의해서 그 앞길, 그걸 일제시대에 들어가면서 광화문 통이라고 그랬거든요. 그전엔 그냥 광화문 앞길, 광화문 전로 혹은 경복궁 전로, 경복궁 앞길 주로 그렇게 불렀는데 그걸 광화문 통, 광화문 또리 일본식으로 그렇게 부르면서 그 길의 주인이 나다 해서 그 길에다가 축을 맞춰서 딱 그 주인 행세를 하는 위치 자리 잡으면서 그 뒤편에 있는 경복궁은 부정하는, 경복궁을 가리는 그런 효과를 노린 건물이죠. 경복궁을 가리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선명하게 드러나는 글자, 날일자입니다. 박람회를 내세워 전각을 파괴하며 치밀하게 준비해왔던 조선 총독부 청사의 건립. 1926년 일제의 계획대로 경복궁은 조선인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일제는 조선 통치 권력의 상징이었던 바로 이곳 조선 총독부 청사에서 항복문서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청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중앙청이 된 청사 앞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식이 열렸고 1986년부터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용도를 바꾸어 국보와 보물을 이곳에 보관하게 됩니다. 경복궁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특권층의 파티 장소였던 경복궁이 1960년 일반에 공개됩니다. 6.25 동란 이후 일반에게 공개를 중단해오던 경복궁을 7월 30일부터 10월 말까지 일반에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조국을 공개된 경복궁에서 전해진 소식은 놀랍게도 또다시 박람회였습니다. 베풀어졌습니다. 유서 깊은 경복궁 넓은 뜰 8만여 평의 대지 위에 크고 작은 건물 150여 동을 짓고 우방 여러 나라를 비롯한 국내 특산품 17만여 점을 전시해서 우리나라 산업의 큰 전시장을 이루었는데 1964년도 미스코리아 선발제전이 지난 6월 28일 경복궁에서 호화로운 막을 올렸습니다. 궁궐과 어울리지 않는 행사들이 경복궁에서 태연하게 이루어졌고 심지어 경복궁 안에 골프장을 짓겠다는 계획까지 발표됩니다. 경복궁 서북쪽 일대에 군대가 주둔하면서부터는 출입마저 자유롭지 않게 되었습니다. 경복궁은 여전히 궁궐이 아니었습니다. 변화는 1993년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조선 총독부 건물의 철거는 단순히 식민잔재의 예행적인 청산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의식 속에 남아 있는 그릇된 역사의 잔재로부터 진정으로 해방되는 것을 뜻합니다. 광복 50주년을 맞은 1995년 8월 15일 식민 통치 일제의 자부심이었던 첨탑이 철거됩니다. 조선의 역사를 지으려 했던 일제의 망령을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무너뜨린 순간 그러나 당시엔 논란도 많았다고 합니다. 철거를 해야 된다. 우리 이제 순환의 역사도 역사다. 건물을 보존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말이 많았죠. 말이 많았는데 그래도 이제 그 당시 이제 또 김영삼 대통령 시절이죠.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린 거죠. 일본 관광객들이 그때 많이 왔습니다. 사실 이제 기록들 보면 조선 총독부가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도 그런 총독부 그만한 건물이 거의 없었대요. 이제 경복궁 시인이 대단한 건물이었던 모양이에요. 이제 총독부 건물이 이제 흘린다니까 일본 관광객들이 거기에 그 당시에 참 많이 몰려왔어요. 와서 이제 기념사진도 찍고. 경복궁을 짓누르던 그 대단했던 건물은 이제 독립기념관 한켠에 파편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해가 지는 서쪽, 집안으로부터 5m 아래, 제국주의의 멸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느릿한 발걸음에 깊은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경복궁 복원의 산 증인으로 불리는 윤홍로 위원. 문화재청의 경복궁 복원 사업은 지금으로부터 딱 30년 전인 1991년 6월 5일에 첫 삽을 떴습니다. 경복궁의 옛 모습, 제 모습을 되살리는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오는 1999년까지 마무리될 경복궁 복원 사업은 총 공사비 298억 원이 투입되고 기와 22만 매, 소나무 110만 재, 연인원 12만 5천여 명이 투입되는 대역사입니다. 사실 복원은 반대하는 일원이 많아요. 왜냐하면 현대에 와서 무슨 옛날 사람도 현대인이고 재료도 현대 재료인데 복원이 가능하냐 이런 논리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데 지금 황명사 경주 가면 황명사가 통일 신라 때 대단한 사찰을 당했어요. 그런데 지금 초석 몇 개 남아있고 잔디만 심어놓겠어요. 기단 남아있고. 일반 사람들이 가서 전공자들은 머릿속에 다 그 구상이 돼 있어요. 복원한다든지
어떤 과거에 어떻게 되다 알지만 일반인들은 가서 그냥 슬슬 지나고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보고는 가능하지 않느냐. 민족 정기의 부활. 1차 사업의 목표는 일제가 훼손한 경복궁의 원형을 온전히 복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왕과 왕비가 머물던 침전 권역을 시작으로 세자의 공간인 동궁 권역으로 진행됐습니다. 조선 총독부 청사가 철거된 자리에 흙내문과 금천을 복원했고 군대가 철수하면서 태원전도 다시 제 모습을 찾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화문을 허물었습니다. 1926년 총독부 건물이 완공되자 앞에 서 있는 광화문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하여 남쪽에서 동쪽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 광화문. 조선 박람회의 정문으로 사용되는 수모를 겪습니다. 그마저도 한국전쟁으로 불타 6축만 남은 광화문은 1968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현판을 달고 다시 중앙청 앞에 자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광화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2007년) 다시 광화문 제 모습 찾기가 시작됐습니다. 나무가 아닌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지어졌던 광화문은 이때 완전한 해체를 맞이하게 됩니다. 광화문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재료가 그렇게 바뀌었다든가 이것도 있지만 그 기능을 경복궁의 정문으로 지은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쓰고 있던 조선총독부 청사를 중앙청 정부청사로 쓰고 있었는데 중앙청의 정문으로 지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심축이 그 중심선이 그 중앙청 건물 조선총독부 청사 건물에 맞추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광화문하고 축이 3.5도 정도 어긋났고요. 1968년에 재건된 광화문은 경복궁의 정문이 아닌 비틀어진 자리, 중앙청 정문으로 지어졌던 것입니다. 조선 총독부 청사는 경복궁의 중심축인 관악산이 아닌 남산을 향해 세워졌습니다. 그곳엔 그들의 신궁이 있었습니다. 치밀한 계산 아래 일제는 조선을 지배하는 상징적 중심선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 흔적을 치우는 작업은 발굴로 시작됐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저희는 뭐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었죠. 돌이 그냥 이제 요런 잡석이 아니라 큰 장대석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 보지 못했던 유구다. 예, 이게 광화문이다. 네, 그때 굉장히 흥분했었죠. 그것은 광화문의 정확한 원래 위치였습니다. 고종 때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었을 뿐만 아니라 창건 당시의 형태까지 발견된 것입니다. 비로소 완벽한 광화문의 제 위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연구를 했을 때 실제로 광화문이 태조 때 창건할 때 어디에 있었을까?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고종년간에 그 위에 이제 그대로 그걸 그 조선 창건기 거를 이용해서 쌓은 걸 보고 그 위치도 같았고 또 그거를 이용한 또 그때 당시 사람들의 지혜도
발견할 수 있고 그랬었었죠. 복원의 핵심이었던 광화문의 제자리 찾기. 틀어져 있던 광화문의 위치를 경복궁 본래의 축에 맞춰 바로 잡았습니다. 총 4년간의 공사 끝에 2010년 광화문은 더 이상 식민지 총독부의 정문이 아닌 경복궁의 정문으로 제자리에 제 모습으로 우뚝 섰습니다. (2021년) 경복궁 복원 공사를 시작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2019년) 남쪽을 향해 잘못 복원됐던 취향교를 본래의 자리인 북쪽으로 이전하고 고종 때 외교 사절을 맞이하던 흥복전도 2018년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조선의 후계를 이어갈 세자가 머물던 공간 개조당은 지금 복원이 한창입니다. 2011년부터 2045년까지 진행되는 경복궁 2차 복원 사업에서는 광화문 월대와 일제강점기 떨어져 나간 동십자각을 포함 총 80동의 전각을 추가로 복원하게 됩니다. 2018년 이우태 위원장은 일본의 지인으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미진마 선생님이 제게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는 한 권밖에 없는 경복궁 연건 일기가 9건이 모두 와세다 대학에 있는데 그것을 아직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사실이고, 지금껏 한국에서는 단 한 권을 제외하고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나머지 8권의 기록, 총 9권의 경복궁 연건일기. 1865년 4월 1일부터 1868년 7월 4일까지의 경복궁 중건공사 전 과정이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광화문과 관련된 현판에 대한 기록은 여기 보입니다. 광화문 현판이라고 나오고 그 밑에 적은 글자로 누가 글씨를 썼다, 임태영이 글씨를 썼다라고 나오고 묵질금자라고 나오는 거죠. 예, 묵질은 먹빛 바탕에 금빛 글자다라는 뜻입니다. 문화재청은 광화문 현판을 새로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 건축과 관련된 연건 의궤도 32종이 있는데요. 32가지나 되는 연건 의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복궁 연건 의궤는 없습니다. 경복궁보다 더 뒤에 만들어진 의궤들도 많이 남아 있는데도요. 그래서 이 경복궁에 관한 기록은 연건 의궤가 없기 때문에 일기 외에는 자료가 없는 것입니다. 일기에는 그림이 없다는 점이 아쉽기는 합니다만은 모든 그 공사의 과정과 공사의 현황을 자세하게 보여주는 자료지요. 과거는 파편으로 남아 우리 곁에 머뭅니다. 그 파편을 모아 역사를 만드는 일은 우리의 몫입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틀어진 것은 제자리에, 사라진 것은 다시 살려. 오늘도 경복궁은 제 모습 찾기에 한창입니다. 이제 우리는 복원을 넘어 경복궁의 오늘 그리고 내일의 가치를 고민합니다. 조선의 첫 궁궐 경복궁. 600여 년의 세월을 넘어 오늘 경복궁이 있어야 할 제자리는 바로 우리 곁입니다.